그 중에 제가 진짜로 먹힌다라고 싶은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워낙 진짜로 실무에서 활용했었던 거고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영업이나 세일즈 또는 회의실 또는 협상 꿀팁을 좀 드리자면요. 그리고 제목을 짓거나 기획 보고서나 어떤 목적 이런 거 적을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서 작성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꿀팁을 드리면 긍정어를 쓰시는 게 보다 좋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무엇을 안 하기 위한, 무엇을 못하는 것에 대한 뭐 방안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장이 있으면 이것들은 부정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못, 안, 뭐 부족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을 긍정어로 바꿔서 써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효과적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뭔가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개선 방안, 증진 방안 이런 것으로 바꾸거나 회의나 어떤 협상, 설득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일즈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일즈 출신으로서 상대가 말하는 부분, 반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한 템포는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 그리고 대충 막 일단 긍정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가 오히려 무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반박이 나왔을 때 지금 그 얘기하신 부분을 간추려보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회의, 설득, 협상, 세일즈 모든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하나님 화술 따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그 따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재밌는 게 행동경제학이 심리학을 일부 껴안고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도 역시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사람은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세일즈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 마음은 정말 간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답을 먼저 드리면 화술 따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전공은 아니었지만 심리학 서적은 제가 세일즈 할 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네,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네, 월급만큼의 값어치는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읽었고 그 중에 제가 진짜로 먹힌다라고 싶은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긍정어 사용이에요. 부정어는 되도록 빼라 라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영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거가 진짜 잘 안 되고 남들한테 함부로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선택지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잘 구매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워낙 진짜로 실무에서 활용했었던 거고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이론적으로 정말 괜찮은 상품을 쭉 설명을 하고 A 상품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A 상품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손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품을. 그죠? 고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한테는 실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A라는 상품이 진짜 좋은 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일부러 두 가지 상품을 더 준비합니다. 물론 최악의 상품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A라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준비하고 뭐 좀 다른 상품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중에 A 상품이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포인트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3개를 준비한 다음에 3개를 마지막에 설명을 쭉 드리지만 내밀면서 고객님 이 3가지 상품 정도가 있지만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시고 고객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상품에 계시다면 제가 뭐 부가 설명이나 이런 거 드릴 수 있고 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성공률이 더 오릅니다. 왜? 고객은 이 사람이 설득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다. 이 3가지 중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 그게 성공률이 더 오릅니다. 이게 아마 행동심리학인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결정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권력욕이 있는 것처럼 내가 결정했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베스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 이게 베스트 상품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말을 섞는 거죠. 자, 아까 그거랑 어레인지 해볼까요? 긍정어랑 섞어서 해본다라는 거. 자, 이게 베스트 상품이긴 하지만 고객님, 고객님은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적극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 긍정어죠 지금. 고객에 대한 긍정어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B랑 A, C라는 상품도 있긴 해서 요만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고객님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성공률은 올라갑니다. 짜잔! 쉬울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근데 생각외로 이걸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머리로는 이 이론을 알아도 뒤에서 A라는 상품을 팔라고 실적 압박이 내려오면 솔직히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네, 근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성공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고객이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 그게 잘 적용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저 있잖아요. 옵션. 선물 옵션 할 때 옵션 말고 어떤 상품 살 때 옵션 되게 많죠? 그거 중에 뭘 선택해도 여러분은 그 상품 산 거예요. 그리고 옵션은 이제 가격 정책이라는 게 녹아들어 있죠. 그것도 스킬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동일 상품으로 다양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노리는 방법이 이제 옵션 상품인데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옵션 상품이라는 것에도 이제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죠. 경제학에서 나오는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한 가지 상품을 한 가격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상품을 가격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옵션을 조금씩 떼가지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 아마 전공서에는 영화관 예제가 나올 거예요. 영화관 예제로 A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 그 A라는 상품 그냥 A라고 10,000원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00원 떼서 8,000원인데 거기서 뭘 빼? 그리고 5,000원, 15,000원인데 대신에 거기다가 팝콘이나 이런 걸 얹어줘. 세트로. 뭐 팔걸이를 얹어줘. 영화관 팔걸이. 이렇게 구분. 앞선 얘기랑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앞서서 한 얘기는 이제 상품을 팔 때 일부러 선택권을 줘라. 다른 상품이랑. 그러면 포인트는 고객이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구매해야지로 흘러간다. 선택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정책. 이 얘기는 동일한 상품이어도 옵션을 나누면 지불 능력이 8,000원인 사람, 5,000원인 사람, 15,000원인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고객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내가 A라는 상품을 팔 거면 진짜로 A라는 상품밖에 없어도 B라는 상품이나 C라는 상품 구해와서 자,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고객은 셋 중에 하나를 내가 골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JK님 8,000원 1. 지불 능력이 8,000원인 사람. 네, 오늘 JK님 8,000원 시청료의 가치를 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채팅을 좀 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영업 스킬에 대해서 응용을 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그러니까 꼭 물건 판매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 판매할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제 방송은 이제 응용하고 다른 분야로 전이해보고 약간 이러잖아요. 꼭 맞는 건 아니어도 해보자면 제가 했던 방식은 회의실에서나 뭐 설득할 때나 협상할 때나 약간 이런 거죠. 상대가 A라는 발언이나 의견을 냅니다. 제가 채팅을 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조금 다르거나 아예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을 하고 내 의견이 B라면 그냥 B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A도 맞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의견은 B와 함께 A의 의견을 섞어서 B 플러스 A, B 다시 A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물건팔이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건팔이 스킬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행동 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결정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 한 가지
너가 이걸 따를래 안 따를래만 주는 것보다 세 가지를 주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노려서 고의적으로 내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 진짜 원 B안이랑 A를 조금 섞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제시하면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내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함께 가거나 어우러져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 B안이 괜찮다라고 선택해주거나 섞어놓고 보니까 이상하네 일단 네 걸로 해보자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사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영업 스킬이라고 얘기하면은 물건 팔 때 아니면 쓸모 없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상대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자거나 또는 나와 함께 뭔가 협력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실에서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조직에서는 아시겠지만 회의실이 마찰이 되게 많아요. 타 팀이랑도 마찰이 되게 많고 게다가 저는 막내였고 항상 막내였고 그나마 이제 막내여도 무시당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워낙 선배분들이 쟁쟁해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선배분들이 쟁쟁해가지고 막내여도 무시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쉽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업할 때 스킬들이. 그래서 이하나님 요건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에도 괜찮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는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영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또는 꼭 영업이나 세일즈는 아니어도 그 대화 협력 파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좀 대단하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구르신 분들은 그 대화할 때 공격성을 띠는 것에 대한 자제를 되게 잘 하세요. 보면 고수분들은 저는 아직도 날카롭고 이런 게 자꾸 보이는데 어르신분들, 고수분들, 선배님들 보면은 절대 나를 세우지 않아요. 네, 절대 나를 세우지 않아요. 다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분해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상대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 섞어서 하나 그다음에 내 거에 아는 이렇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의미가 있네요. 요렇게 좀 해볼까요? 라고 하시거나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